자, 이제 26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왕 제2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올바른 것 이렇게 나왔거든요. 여기 사로 지문 보면은 처음에 무신난, 무신난인데 선택지를 보면은 무신과 관련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좀 당황했을 건데요. 여러분이 아는 거 좀 잘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문제는 쉽진 않았습니다. 이 보기 자료 보고 여러분이 바로 영조란 걸 맞춰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바로 이쪽에 무인난보단 이인자의 난 요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영조하면 제일 먼저 나온 게 그 이인자의 난. 영조가 처음에 탕평 교서를 발표했고요. 온건적으로 좀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탕평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결심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인자에 나갔다가 누구라는 거? 영조의 탕평정책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탕평정책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는 진정한 탕평의 뭐더라? 시작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탕평정책의 상징적인 거 2개 기억하면 됩니다. 무슨 비를 건립했더라? 탕평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밥 먹을 때도 뭘 먹었더라? 김밥을 먹었더라. 무슨 채? 탕평채. 상식적인 거 탕평비야 탕평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붕당 근원의 초점을 맞췄다고 했었죠. 우리 붕당 정치가 시작된 게 바로 뭐더라? 2조 무슨직? 전랑직. 그래서 2조 전랑직의 권한을 뭐였더라? 약화시켰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붕당은 학파적 기반도 있었다고 그죠? 서원을 정리했더라. 그다음 우리 사림의 우두머리 요거 하나만 더 추가시키면 됩니다. 산림세력, 불인정 이런 내용들. 그다음 여러분들 경제사에서 사회시책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 신문고 부활도 있고 알겠죠? 악형과 형벌을 완화시켰다. 이런 게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라니까 여러분들 균형법. 균형법은 누가 했다는 거? 영조가 했다는 거. 균형법은 영조더라. 꼭 좀 기억 잘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계천 준설사업 이런 거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영조의 업적이 됐고요. 영조의 여러분들 편찬 사업은요 앞자리에 뭐가 들어가는 게 특징이더라? 앞자리에 뭐가 들어가라? 속자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그래서 경국대전 이찬, 속대전, 그 다음에 국조 올해 성종 때 만들어진 게 경국대전과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국조 올해가 있었죠. 그것을 뭐더라? 이어진 거 속대전과 뭐가 있더라? 속올해 속자 들어간 뭐더라? 영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동궁 문헌비고 요거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영조는 확실하게 마무리가 될 겁니다. 특히 한국사 능력검정 고급 정도에선 영조와 그다음 누구? 정조의 탕평정책 그렇게 봐둬야 되겠고 혹시 이인자의 난을 몰랐던 분들은요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조는 이인자의 난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제 탕평을 하기로 결정했더라. 결심했던 사건이 이인자의 난인 거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조와 구분할 거는 우리가 어떤 거? 완론 탕평했던 거. 완만한 그러니까 붕당을 나누지 말자. 온건적인 애들로 했던 게 완론 탕평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영조의 탕평 정책 이렇게 정리했고요. 답은 그러면 영조의 탕평 정책. 자, 여기 영조란 거 알면 바로 답 나옵니다.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우리 이쪽에 나와있죠? 탕평비 건립.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오답 정리 간단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적과 윤후의 남인들이 대거 수출했더라. 이건 숙종 때. 알겠죠? 우리 숙종 때 황국 몇 개가 있었습니까? 3개 있었죠? 경기갑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경기갑.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그래서 여러분들 예송논쟁의 최종 승리가 누구더라? 남인이더라. 그럼 경신왕국 누가 이긴 거? 서인, 기사왕국 누가 이긴 거? 남인, 갑술왕국 누가 이긴 거? 서인. 이렇게 되겠죠? 바로 허적과 윤유, 허적의 기름청막 사건 때문에 났던 게 바로 무슨 왕국? 경신왕국. 서인이 이겼으니까 누가? 남인들이 대거 축출했던 사건.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사왕국은 뭐다? 장희빈. 그다음 장희빈이 몰락하면서 다시 갑술왕국.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2번.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이정청. 이건 바로 무슨 정치 때 여러분들? 삼정이정청 세도정치 때 일어났던 겁니다. 어떤 정치? 세도정치 때. 세도정치 때 철종 때. 알겠죠? 철종 때. 무슨 농민봉기? 임술 농민봉기. 알겠죠? 요걸 계기로 만들어진 게 뭐더라? 삼정이정청이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의 대비 복상 문제로 예송됐다. 요건 누구 때라고 배웠었죠? 현종 때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정답은 몇 번이고요? 4번이 되겠고 여러분들 대전 통편. 요 대전 통편 누굽니까? 정조 때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거 법전 3개는 꼭 기억합시다. 성종 때 경국대전,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뭐더라? 대전 통편. 그 다음에 흥선대군 때 나중에 뭐더라? 대전 회통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6번 정리됐나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는 경제사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대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사와 그럼 여러분들 그 시대 경제상 먼저 맞춰야 됐죠? 어떤 시대 경제를 알 수 있냐면 이쪽에서 시대사 송파장 여러분들 그 포구 산업이 발달한 건 언제더라? 조선 후기가 되죠. 마포장이나 그 마포장, 원산장, 그 다음에 송파장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나루터, 그 다음에 수호청 병사. 이 경제상 그래도 수호청이 뭐더라? 5군현 중에 하나더라. 그럼 조선 후기라는 거 여러분이 충분히 알아맞힐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언제더라? 조선 언제라는 거 기억하면 되죠? 후기 상황이란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문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남한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자호란에 있던 남한산성에 있던 게 바로 뭔가 수호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호청은 어디에도 있더라? 남한산성. 요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뭐 나중에 도움 될 것입니다. 그 병자호란 때 수호청만 나오고 문제로 이게 제출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럼 이제 조선 후기라는 거 그러면 금방 문제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담배, 면화, 상품, 작물 당연히 언제입니까? 조선 후기 상황, 조선 후기 상황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경기 지역에 한해서 과전법. 여러분들 경기도 지방에서 과전법은요. 이거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1391년 공양왕 3년 위화도 해군한 다음에 이성계가 자신들의 그 지지하는 세력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줄 목적으로 했던 게 과전법 아니니까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조선 후기 맞습니다. 그 우리 국경지서 게시, 그치요? 후시무역, 증광게시, 책문 후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고요. 모내기법 박사, 요게 매우 중요한 거죠. 조선 후기 경제상의 모든 변화를 했던 게 모내기법. 그 다음에 이제 사업과 숭업, 광업도 발달해야 되고 광업에서 뭐가 일어나다? 설점, 수대제. 그 다음에 더불어서 어떤 여러분들 이런 현상도 많이 나왔죠. 무슨 현상? 잠체 현상도 많이 나왔던 게 조선 후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27문제는 간단히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 전쟁기가 그럼 여러분들 제일 먼저 이 전쟁이 뭔지 알아맞혀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전쟁이 어떤 것인지 우선 이 보기 지문에 이런 지문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정변년에 생겼을 때 임시 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했다. 여러분들 정변년. 그럼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에서 정묘 때 일어났던 뭐가 있습니까? 정묘호란. 우리 1920년에 했던 정묘호란. 호란은 두 가지가 있죠. 무슨 호란과 무슨 호란이 있습니까? 정묘호란과 무슨 호란이 있죠, 여러분들? 병자호란이 있었죠? 병자호란. 그럼 이거 두 개 구분하는 게 핵심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은 정묘호란 여러분들 1927년에 누가 왔더라? 이거는 간단하게만 정리할게요. 후금이 왔고 요때는 어디로 도망갔기 때문에 인조가 강화도로 피신했고 이때 정봉수와 이립이 알겠죠? 정봉수와 이립이 보급로를 차단하면서 쉽게 강함에 꼬았던 게 무슨 호란이다? 정묘호란이다. 이렇게 정리해줬습니다. 정봉수와 이립이 보급로 차단하고요. 인조는 어디로 왔다? 강화도로.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여러분들 어떻게 구분하면 됩니까? 이제 홍따이치가 나라 이름 바꿨죠? 후금에서 뭐로 바꾸고 청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때 뭐였을까? 압록강물이 살짝 올랐을 때 선발대를 미리 보냈고 강화도를 차단하게 되죠. 그래서 인조가 강화도로 도망가지 못할 때가 요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청 이거 두 개 구분하면 되겠고 강화도로 갔다 오면 남한산성 어쩔 수 없이 무슨 산성? 남한산성. 그리고 아까 지금 우리 남한산성에 무슨 청이 있다고 했습니까? 수호청이 있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요때 뭐더라? 부력적인 강화 우리 삼전도의 굴욕을 겪게 된 게 무슨 호란 때다? 병자호란 때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땐 정봉수와 이립 그 다음 요 때와 그런 인경업 백마산성 전투가 아주 유명하죠. 어렵게 나오면 여기까지 나온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난 정변년 그 다음 내용 보다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 끝까지 싸우자 이런 내용이니까 확실하게 뭐더라? 병자호란이다 알아맞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병자호란과 관련된 거 그래도 선택지가 좀 어려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 병자호란 때 김사용이 강화도에 순절했던 거 이런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아맞히긴 힘들지요. 맞죠, 여러분들? 요때 뭐 주전파와 주화파의 대립이 있었다던가 그 다음에 이제 병자호란 이후에 뭐더라? 사막사라던가 이제 조선의 세자들이 인지로 끌려갔다 이런 것들 연결한 전쟁 중에 김사용이 강화도에 순절했다 이건 좀 어려웠을 겁니다. 우선 정답은 몇 번 들어가면 되냐면 1번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 오답제거 정도로 가야 되겠습니다. 오답제거로요. 정문부 여러분들 이거는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중 가장 유명한 의병장이 가장 유명하지는 않고 저 북쪽 쪽에서 유명했었죠. 이 정문부가 예전에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데 이 정문부의 대첩을 기해서 북간 대첩비라고 있었습니다.
함경북도 북도에 북관대첩비, 알겠죠? 북관대첩비라고 있었는데요. 요 북관대첩비 지도 대강 그리면요. 이 북한대첩비 정문주의 길주에서 이겼던 일제놈들, 그냥 매놈들보다 쓸어버렸던 사건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게 북한대첩비고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일본 애들이 이 비문 보니까 자신의 선주들보다 욕된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뽑아다가 자신의 일본의 신사참배 계단으로 이용했다가 나중에 우리 시민단체에 뭐더라 요구를 해서 다시 받았던 게 요 북한대첩비. 요게 누구랑 할까? 정문부랑 관련 때문에 이거는 예전에 문제로도 나왔고요. 선택지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도 더불어 알아두시길 바라겠습싶니다. 우리 임진왜란 때 의병장이 가장 유명하게 많이 나온 왕은요. 경상도의 곽재우, 알겠죠? 곽재우와 정인홍, 충청도의 조헌. 요런 3번 정도만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2번은 무슨 회란? 임진왜란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존병연합군 이것도 무슨 회란? 임진왜란. 묶어서 임진왜란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 있죠? 4번 제가 방금 전에 언급드렸습니다. 요거 무슨 회란 때? 경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늘 포수, 사수, 살수로 했다. 무슨 도가? 훈련도가. 이거 무슨 회란입니까? 이것도 임진왜란 때 무슨 협상 때? 휴전협상 때 일어났던 거 그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28번 문제 정리됐나요? 자, 28번 끝났고 이제 29번 문제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9번 문제는요, 뉴스에 보도한 사건, 이 사건이 뭔지를 알아맞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 청천강 이북 지역을 장악했다. 그 다음에 무슨 성 나왔습니까? 정주성 나왔습니다. 청천강 이북 지역의 정주성에서, 반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결국 관군한테 진압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 바로 뭡니까? 청천강 이북 지역의 정주성이 함락됐다. 요게 조선후기 때 우리 커다란 빌란 2개 배우지 않았습니까? 뭐와 뭐의 난 배웠습니까? 홍경래난과 진주 농민분기 배웠죠? 요게 바로 뭡니까? 1811년에 일었던 홍경래난을 의미하게 됩니다. 홍경래난은 청천강 이북 지역, 홍경래. 청천강은 여러분들 여기 우리나라 지도 보면은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지 않습니까? 한 번 나오고 2번, 위에 크게 그리면 이렇게입니다. 한 번 나오고 2번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들어가는 게 청천강. 그 밑에 있는 게 무슨 강? 대동강이라 했었죠? 청천강 이북 지역에서 일어났다. 정주성이 함락됐다. 그러면 홍경래난 들어가시면 되고요. 홍경래난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홍경래난의 특징은요. 무슨 차별의 원인이 됐다? 서북 지역의 무슨 차별? 지역 차별이 원이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뭐더라? 계층들이 참여했다는 거, 요게 홍경래난의 특징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1860년에 무슨 농민분기? 진주 농민분기. 진주 목사 뭐더라? 백낙신의 학정 때문에 일어났고, 이제 몰락양반, 유계충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게 바로 진주 농민분기. 이때가 바로 무슨 년? 임술년이라서 이 임술년을 기점해서 농민분기가 많이 일어났더라. 요게 바로 무슨 농민분기? 임술 농민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걸 계기로 해서 아까 침 나왔던 거, 이 안핵사 누가 파견되고요? 박 교수가 파견되고, 이 결국 이거 뭡니까? 세도정 지식의 3정의 문란 때문에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설치했던 게 바로 뭐더라? 3정, 무슨 청이더라? 이정청, 그렇게 되겠죠. 요 3정, 이정청은 결국 형식적으로 끝나게 되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누가 됩니까? 우리의, 그쵸? 빡가, 바로 흥선대원군이 등장하게 된다. 그래서 해결해준다.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요 사건에 된 거 아까 아침에 뭐더라? 홍경래의 특징은요. 지역차별의 원인, 그쵸? 그 다음 뭐더라? 서북민에 대한 지역차별, 그쵸? 지역차별의 원인이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여기 서북민에 대한 지역차별이 반발해서 일어났다. 정답 5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됐고 이제 간단히 오답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 들어갑시다. 척외양창의를 기초했다. 요거 동학이 되겠습니다. 척외양창의는 뭐라고요? 동학. 척외양창의 동학대. 자,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2번 선택지는요. 몰락양반 뭐더라? 유계충. 유계충이 또 뭡니까? 요 임술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더라? 임술농민봉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천군이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요건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천군 파병이 됐던 건 무슨 군란도 되고요. 이모군란도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정면? 갑신정변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여러분들? 동학도요. 동학대도 천군 파병 다 3개 됐다. 들어갈 뻔했고요. 남점과 북점 나왔다. 남점과 북점이 나왔다. 이건 뭐랍니까 여러분들?
바로 동학 때. 여러분들 정확히 따져봅시다. 동학 몇 차 때가 됩니까? 2차 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답 정리 다 됐나요? 자, 그래서 29번도 됐고요. 자, 이제 30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육기간 알아맞히는 겁니다. 네, 교육기간. 자, 그럼 교육기관에서 어떤 교육기관인지 검색 결과 보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풍기군수 누구? 주세붕. 안양을 배양해서 만든 것이 뭐더라? 시초가 된다. 사당을 세운 것이. 자, 이러면 다 끝났죠, 여러분들. 성리학이 뭐더라? 지역화되고, 뭐 이런 것들이 확산되는데 뭐더라? 기여됐던 거. 요거 바로 뭡니까? 조선의 사립대학교, 사립의 에너지 기반. 뭐가 됩니까? 서원이 되더라. 서원이 되죠. 서원은 여러분들 여기 사료에 봤듯이 주세붕이 뭐더라? 백운동 서원이 바로 뭡니까? 시초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누가 건의합니까? 백운동 서원을 이왕이 명종 때 건의하게 되죠. 건의한 겁니다. 이왕은 이것을 풍기군수로 갔을 때 서원 같은 게 좋다. 이것을 왕이 뭐더라? 좀 많이 권장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제 왕이 뭘 내립니까? 액자를 냈죠. 그게 무슨 서원? 사액서원이 되고 이러면서 무슨 서원? 소수서원. 그리고 이제 국가에서 뭐와?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면서 이때부터 서원이 뭐더라? 흥기했더라. 이 정도 내용 보면 여러분들 다 되겠죠. 그리고 서원의 기능은 뭡니까 여러분들? 당연 후진양서, 교육이 근본적인 그 기능이 됐고요. 그 다음 뭐도 지냈더라? 제사도 지냈던 게 서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갑시다. 자, 그럼 서원은요, 여러분들, 그쵸? 방금 할 때 사액서원이 되면 국가로부터 뭘 받더라? 편액, 이 사액, 액자를 내린다고 봅니다. 편액, 그 다음 뭘 받더라? 함께 뭘 받다? 서족도 받았다. 정답 쉽게 몇 번? 5번 들어가면 됐고요. 우리 간단히 오답 정리 들어갑시다. 1번, 여러분들, 전국에 부목군연에 하나씩 설치되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조건 이거 뭘로 가면 됩니까? 향교로 가면 됩니다. 알겠죠? 향교는 지방에 있다 보니까 부목군연에 설치되었다. 그럼 향교다, 요거. 이건 지방에 만든 관리학교가 되겠죠? 2번 문제 갑시다. 2번 선택지. 생원과 진사를 뭐더라? 입학 원칙으로 삼았더라. 그럼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바로 그 성균관이 되죠? 그래서 속가에 합격한 걸 뭡니까? 속가. 우리 조선 때는 뭐가 있었죠? 속가와 뭐가 있었습니까? 대과가 있었죠? 이 속가가 뭔다? 생원과 진사과. 맞죠? 여기 합격생들이 뭐더라? 성균관 입학 자격을 얻고 또는 뭐더라? 여러분들 하급 관료로 갈 수 있었고 대과응시 자격이 있었더라. 바로 여러분들 생원과 진사 나오면 원칙 입학 자격을 생원과 진사를 했던 건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중앙에서 여러분들 교수와 훈도가 파견되었다. 중앙에서 파견했다. 그럼 지방에 있는 학교죠? 그 다음에 국가가. 그러면 뭔가? 지방에 있는 사립학교, 향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유학을 비롯한 유학, 서학, 산학을 뭐더라? 교육했더라. 유학을 비롯해요. 유학, 설학, 산학. 4번 선택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4번 선택지 뭐라고 했냐면요. 성균관 가면 안 됩니다. 이건 뭘로 가야 됩니까? 국자감으로 가야 됩니다. 그 국자감은 여러분들 유학부와 뭐가 있었습니까? 유학부와 무슨 부? 기술학부가 있었죠? 그래서 유학과 기술학부 등은 고려 때 국자감이 되겠고요. 공민학 때 뭐를 빼버리죠? 공민학 때 기술학부를 빼버리죠? 그래서 순수 유학기구로 바뀌었던 게 바로 성균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과거 시험 때는요. 작과가 어디더라? 작과는 어디서? 해당 관청에서 교육부터 과학까지 주관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뭐더라? 국자감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성균관은 기술학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기억하면 됐고요. 자, 오답 정리됐고요. 자, 이제 31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31번. 31번부터 이제 근현대사 문제가 되겠죠? 30번까지가 전근대사 문제, 30번. 자, 근현사 문제. 자, 근현사 처음에 시작점. 바로 누굽니까? 우리가 읽은 대원군. 어떤 대원군? 흥선 대원군이 되겠죠? 우리 핵심 단어만 빨리 뽑으면요. 남의 무덤을 파헤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희들은 이번에 덕산묘소.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뭡니까? 흥선대원 아버지모, 남영군 도굴사건, 오페르트 도굴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흥선대원의 대외 정책은요. 이렇게 정리되죠? 어떻게 됩니까? 병제, 병호, 신척. 맞죠? 병제. 그 다음 뭡니까? 병호, 신척. 병제와 병호는 신척 관계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요번 오페르트 도굴 사건. 독일 호로노미 했던 거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건은 뭐 단 하나의 에피소드죠. 인과관계 없이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오페르트 도굴 사건 때문에 흥선대원은 무슨 정책이 강화되었다? 세국 정책이 강화된 거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 뭡니까? 이 이후에 전개된 거. 이 이후에 된 거 무슨 양용? 제너럴 처음 때문에 일어났던 신미양용. 광성부의 누구더라? 어제연이 활약했던 거. 신미양용. 민미광어. 그 다음 무슨 비? 척하비. 이런 것들이 아마 정답이 될 거 아닙니까? 이 이후의 사건이니까. 자, 찾아봅시다.
어지연의 광성부, 민미광어, 바로 신미양요, 요 이후에 일어난 사건 간단히 1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광성부의 어지연, 광어, 그치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오답 정리 들어가면 되겠죠? 자, 2번. 외교장각 의회가 약탈당했다. 그건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병인양요 때가 되죠? 네, 그래서 저건 뭐더라? 병인양요 때 2번. 2번 선택지는, 자, 3번 선택지 들어갑시다.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이라고 나왔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언제 때? 요 위에 일어나죠? 제너럴 셔먼호 사건. 그리고 여러분들,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거 좀 더불어서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일어난 게 뭐더라?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알겠죠? 네, 근데 요건 뭐더라? 평양에서 일어났다는 거. 자, 그런데 네 번째, 로즈 제독, 프랑스 놈이죠? 양화진을 왔더라. 우리 정족산성의 그 양화진을 왔던 건 뭔가? 병인 양요 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양화진, 지금 제가 있는 곳이 양천구거든요. 목동 지역에. 강화도. 요 강화도에 있었던 게 신미양요, 그 다음에 뭐니까? 병인양요. 이 병인양 때는 강화 초지를 격파하고요. 이 한강 거슬러서 강서구에 있는 뭐든가? 우리 강서구가 양천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좀 더 가면 양화대교 있지 않습니까? 이 양화진까지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흥선대군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문산성의 한성근, 정조산성의 양원수 이런 분들이 활약하면서 이 프랑스 함대는 퇴각하게 되죠. 이 퇴각하면서 가져왔던 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들? 외규장각 도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하면요. 아마 그 1번, 2번하고 3번은 여러분이 쉽게 알아맞힐 수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4번은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수 있었습니다. 로즈덱이 프랑스 함대였다는 거, 그거 모를 수 있겠고요. 양원수의 정조산서가 많이 났죠. 정량, 그렇죠? 문산성의 한성근, 이건 뭐더라? 무슨 양 때? 병인양요 때 일어났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여기까지 되었으면 됐고요. 자, 이제 다음 32번 문제 들어갑니다. 좀 더워가지고 옷을 벗고 다시 찍는 겁니다. 좀 배가 많이 나왔고 좀 마이로 가리를 보려고 했는데 너무 덥고, 그리고 또 카메라가 좀 가까우니까 제 얼굴 꼬라지 보기 싫어갖고 좀 멀리 잡았습니다. 자, 들어갑시다. 자, 3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 자, 여러분들 사건 매우 쉽습니다. 군인들 나왔다. 군인들한테 몇 개월치의 봉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이 정도면 여러분 되겠죠? 남명이 대구를 침범했었고, 그 다음 몇 개월치의 월급이 밀렸다고 했습니까? 13개월치의 월급이 밀렸더라. 13개월치나. 여러분들 월급 안 받아보셨죠? 그렇죠? 월급 한번 받아보신 분들 알 겁니다. 하루만 안 들어도 헐떡헐떡 거리게 될 겁니다. 근데 몇 개월치나 13개월치나 월급이 밀렸다. 그래서 열받았을 게 이모군란이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모군란의 설명으로 올바른 거. 여러분들 이모군란은 중요하게 되는 게 결과가 중요하죠? 이 이모군란의 결과 누구의 제압으로 끝났더라? 청나라 제압으로 끝났더라.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청 하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조약이란 거 꼭 기억합시다. 제물포 조약입니다. 텐진 조약 아닙니다. 알겠죠? 무슨 포 조약? 이 제물포, 요걸 계기로 해서 어느 나라 군대가 일본 군부대가 주둔하게 된 계기가 된 사건. 맞죠? 그래서 사료에는 어떻게 나온다고 했었죠, 여러분들? 제물포 조약은요, 일본 공사안에 약간명의 군사를 두겠다. 그거는 무슨 포조약이다? 제물포 조약이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모군란 때 제2제 이거라도 꼭 좀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게 텐진 갑신전면과 헷갈려서 그래요. 갑신전면 또한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청, 알겠죠? 그다음 갑신전면 때 무슨 조약? 텐진조약. 알겠죠? 그래서 요게 두 개가 요거 때문에도 헷갈리고 시기적으로 각각 때문에 헷갈리니까 이제 이렇게라도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상권 침투, 청나라. 이때 청나라의 내정감소 침해되지 않습니까? 멜렌도르프와 마젠창이 오고 청나라 상인의 특권을 인정해 줬던 거 모두 맺어집니까?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작전 이런 게 바로 다 이모군란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모군란의 결과 그거 찾아보면요.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조약 내용 그대로 일본 공사관에 경비병을 주둔하게 되었다. 자,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일본 군대가 주둔하게 된 사건 바로 무슨 군란? 이모군란. 결과로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됩니까, 여러분들?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제물포조약 요게 정답이 되겠고요. 자, 이제 나머지 오답 정리해 볼까요? 1번 통감부. 여러분들 통감부는 언제부터 언제까지만 있어야 됩니까? 1905년부터 통감부랑 관련해서 이거 기억합시다. 1905년부터 언제까지만? 1910년까지만 있어야 됩니다. 1910년 일제강점기가 되면서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지 않습니까? 8월 20일 날. 그때부터 이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통감부는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통감부는 요때더라 들어가면 되고요. 2번 선택지. 통리기무함은, 여러분들 통리기무함은 요 정도만. 개화 정책을 총괄하게 한 정책기구였다. 발음 안 되네. 통리기무함은 개화 정책 총괄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슨 조약 이후에
강화도 조약이 위해 무슨 정책할 때? 개화 정책할 때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통리기념과 몇 사? 12사, 항모사, 군무사 이런 것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구식군대 그 5군형이 2군형으로 바뀌고 신식군대, 별기군이 됐던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통리기념은 1880년인데 연도보다는 강화도 조약 이후더라. 그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별기군 때문에 일어났던 게 바로 무슨 군단이다? 이모군란 이렇게 연결시키면 되겠고요. 3번 홍범 14조 나왔죠? 홍범 14조. 이건 가보개혁 몇 차더라? 가보개혁 몇 차? 2차가 되겠습니다. 가보개혁 몇 차 때? 2차 때. 홍범 14조 고종의 교육 입국조서. 요거는 무조건 가보개혁 2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김기수가 수신사이라 여러분들 몇 차 수신사가 될까요? 1차 수신사가 되겠죠? 그래서 76년에 갔던 1차 수신사 76년에 했던 1차 수신사가 되겠습니다. 2차 수신사가 중요하죠? 수신사 1880년에 갔던 2차 수신사 바로 기봉지비가 뭘 갖고 있습니까? 조선책략. 그 정도 여러분들 오답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 좀 지겨울 것 같아서요. 이 정도 하고요. 자, 다음 문제 갑시다. 33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가단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가단체가 뭔지 알아맞혀야 되겠죠? 가단체 보면 러시아 교관들 나왔습니다.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구분의 체류를 반대하는 움직임. 우선 러시아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죠? 러시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전 국민이 같은 입장을 취했다. 그리고 이런 거 나오고 나면요. 그 다음에 쭉 읽다 보면 뭐 토론이 이루어지고 박수가 터지는데 의견이 만장일치로 되었다. 이런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 우선 러시아가 뭘 파견했었죠? 재정 구분을 막 파견했다고 합니다. 그럼 러시아의 이권이 많아진 무슨 파천 이유가 된다는 거? 아간 파천 이유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맞히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의 무슨 권 침투가 심했습니까? 이권 침투. 이때부터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권 침투가 심해지지 않습니까? 맞지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거. 고종은 러시아 공사 안에 도망가 있고 그 다음에 열강들의 이권 침투 매우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만들어진 게 바로 1896년에 바로 무슨 협회가 됩니까? 독립협회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이 독립협회가 했던 게 뭡니까? 독립신문 간행하고 그 다음에 뭐더라? 러시아 이권침 자주 독립으로는요. 우리 독립문과 독립관 맞죠? 그 다음 러시아의 뭐더라? 이권침투 반대.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권운동으로 뭐였더라? 독립신문도 간행하고요. 바로 무슨 토론회와 강연회. 그 토론회와 강연회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뭡니까? 만민공동회야. 무슨 공동회? 환민공동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지문 묻고 이게 뭐더라? 공동회가 열리던 그 시대구나 알아맞히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꼭 암기할 게 바로 이거죠. 환민공동회 때 뭐더라? 무슨 원간제? 중추원. 그렇죠? 허니 6조를 발표하고 최초의 근대식 후에 중추원 간제가 발표됐던 거 여러분이 요거 위주로 잘 꼭 암기해야 되죠. 허니 몇 조라고요? 6조와 무슨 간제? 중추원 간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만 더 들어갈게요. 다음 시험 대비해서요. 요 중추원 있지 않습니까? 요 중추원은요 어떻게 됐다는 거? 무슨 의원가? 관선 의원가? 무슨 의원으로? 민선 의원. 상하 양원제라는 거. 그래서 다음 보기에는 이렇게도 나왔습니다. 그 의원의 절반은 나라의 공로가 있는 사람. 그건 무슨 의원? 나라의 공로가 있는 사람, 관선 의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머지 절반은 독립협회 회원 중에서 뽑자. 그런 거 나오면 이건 중추원 간제구나.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독립협회랑 관련되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되겠죠. 중추원 같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찾아보면 정답지 3번에 중추원이 보일 겁니다. 선택지 3번에.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이제 오답 정리할까요? 1번 만세부. 여러분들 만세 나왔다. 이건 뭡니까? 천도교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천도교는 어떤 거 기억하라고요? 만세 만만세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3.1 만세운동 천도교, 60만세 운동 천도교.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강권 반대. 이건 무슨 단체가 됩니까? 보안회가 되겠죠. 무슨 단체? 보안회. 저건 뭐더라? 2번은 뭐가 됩니까? 보안회가 되겠습니다. 보안회. 애국계 무더기 하나, 오답 선택지로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독립운동을 자금화해서 독립공채, 독립회를 이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건 뭡니까? 독립공채 발행했다. 선택지 4번 뭐 됩니까? 무슨 정부? 임시정부가 되겠죠? 무슨 정부가 됩니까? 임시정부. 그래서 여러분들 임시정부 때 독립신문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독립협회랑 구분해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독립공채, 저게 뭔가? 애국공채, 이렇게도 불렸던 거. 저건 뭡니까 여러분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되죠? 안창호 선생님의 무슨 학교? 대성학교. 이승훈의 무슨 학교? 모산학교. 저건 뭡니까 여러분들? 5번이요. 꼭 좀 알아야 되죠? 이건 오답지, 정답지로 많이 나온 단체.
1907년에 무슨 단체? 신민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답 정리까지 이렇게 배웠으면 됐고요. 자, 이제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들어가면요. 자, 이거는 이 다음 내각에서 추진한 결과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번 세로 내각에서 자, 무슨 역 나왔습니까? 태양역 나왔습니다. 태양역. 자, 그 다음에 태양역 갖다가 요건 알아맞혀야 되겠습니다. 요건 가보기역 몇 차 때? 3차 때. 우리 가보기역은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 게 정석이지, 여러분들? 가보기역 몇 차? 1차인지. 맞죠? 그 다음에 가보기 몇 차? 2차인지. 그 다음에 가보기 몇 차인지? 3차인지. 그거 알아맞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가보기역 3차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심호 새끼조약 결과 칠러 내각이 만들어지고 칠러 내각 결과 이제 을미사변이 나고 그 다음에 을미사변 이후에 했던 게 바로 뭡니까? 3차 무슨 개혁? 을미개혁이 되겠습니다. 자, 을미개혁의 내용은요, 요거 가장 유명한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면 단발력 무슨 역? 단발력. 그 다음 뭡니까 여러분들? 양력 사용. 그래서 여러분들 단양 우리 단양적성비 여러분 알고 있죠? 단양적성비. 그래서 단양 알겠죠? 단발력과 그 다음에 뭡니까? 양력 사용.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양력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뭘 세웠다? 양력을 세웠다. 그래서 무슨 연호 사용했다? 건양 연호 사용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예, 세울 건자 양력을 세웠다. 건양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양력 사용 봐주시면 되고요. 그 밖에 또 뭐가 있었습니까? 종두법. 그렇죠? 종두 우편사 알겠죠? 유치하죠? 하여튼간에 종두법 우편사무 재개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친위대와 진위대도 설치되고 소학교도 만들어줄 때가 요때 1895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 적은 건 절대 까먹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 고르면 어떤 거? 무슨 연호? 태양력 건양. 정답 몇 번? 1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선택지는 좀 어려웠습니다. 여러분들 전국 8도가 몇 부? 23부로 바뀌었다. 이게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가보기역 2차 때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선택지 2번은 가보기역 2차 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요. 이 조선이 몇 도? 8도. 그 다음에 23부가 가보기역 몇 차 때? 2차 때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대한제국 때 몇 도로 바뀝니까? 다시 13도로 바뀌게 되죠. 대한제국 때. 지방제도 저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황제지수의 원수부 이건 뭡니까? 원수부 원구단 원원 나왔다. 무슨 제국? 대한제국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 때 대한제국. 그 다음에 방문국 넓을 박자 그런 문자 무슨 순복? 우리나라 최초의 관복 한성수복. 이건 여러분들 내용보다는 몇 년? 1883년. 그래서 여러분들 83년에 국자로 끝나는 거 있었죠? 뭐가 있습니까? 방문국, 전환국. 그렇죠? 84년에 우정국. 다 뭡니까? 개화정책 총창기 때 개화정책 초창기 때는 뭘로 끝나더라? 국자로 끝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좀 힘들어갖고 발음이 세서요. 네, 저 혼자 웃었습니다. 자, 5번 공사노비법. 용꽃 끼어들죠? 네, 바로 신문제가 철폐되고 과거제 폐지. 웬만한 개혁들 다 언제 일어났던 거? 다 1차 때 일어났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군국기무처가 설치되고 정치적으로 왕시사무, 국정사무, 파라문 그 다음에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뭐 여러 가지 도량형 통일 좀 시간 관계에서 안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 가보기 1차, 2차, 3차 요건 기본 내용 여러분들 다시 한번 모르신 분들 정리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 풀이니까 제가 이 정도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험 대비 때는 여러분들 꼭 알아둘 게 가보기역은 1차, 2차, 3차 이걸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정 외우지 말고요. 대부분 그 기본 강의 때 선생님들이 암기 팁법 같은 걸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강의 보면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4번 됐고요. 3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갑시다. 가지역. 가지역. 자, 이젠 여러분들 이 지역이 나왔습니다. 지역. 자, 그럼 지역이 어딘지 봐야 되겠죠? 그러면 쭉 보다 보면 여러분들 여기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딱 나옵니다. 전명과 장인환. 어디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활약했던. 맞죠? 그 미국 재정고문. 그 1차 한일 예벽 때 재정고문 누가 씁니까? 메가타. 그 메가타가 했던 게 바로 화폐 정리 사업이고 그 다음에 미국 외교고문으로 왔던 게 뭔가? 스티븐스가 되겠죠? 스티븐스. 네, 요 놈을 암살하기 위해서 활약했던 게 바로 뭡니까? 바로 누가 되죠? 전명과 장인환.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게 지역은 어디나? 샌프란시스코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럼 여러분들, 미국에서 일어났던 거 뭐뭐 기억하고 있습니까?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단체가 뭐지요? 미국 하면 여러분들, 먼저 이거 먼저 나옵니까? 대한인 무슨 애? 국민회. 대한인 국민회 미주직에서 가장 커다랬던 우리 한인단체. 그래서 아마 정답지는 요게 아마 나오게 되었겠죠?
대한인 국민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에 있을 겁니다. 근데 대조선 국민군단 대부분 요거 위주로 물어보니까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 알겠죠? 정답 몇 번 나오면 됩니까? 요거 나오면 되겠죠? 정답 몇 번? 4번. 네,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그 대한인 국민회랑 그거랑 헷갈리지 마세요. 대한인 국민회.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에 있는 겁니다. 이건 좀 기본 개념으로 빠지니까 그냥 대한민국민 샌프란시스코 미주에 있었던 가장 커다란 단체다. 이 정도 하고 정답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나머지 오답 정리하면요. 그 1번 있지 않습니까? 저건 꼭 알아야 되죠? 1번 어디 있습니까? 만주 어디죠? 서간도에 있었던, 맞죠? 신흥 강습소, 바로 유명한 신민회가 맞던 그 신민회. 알겠죠? 신흥 무관학교가 되겠습니다. 해조신문 있죠? 해조신문 어딘가? 연해주에 있던 거. 알겠죠? 요건 미국이니까 이제 지울게요. 연해주에 있었던 거. 연해주에 있던 이 해조신문. 연해주에서 발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서전서숙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북간도 지역에 있는 거죠? 3번 서전서숙은 북간도 지역. 여기지요. 서전서숙과 명동학교가 있었던 곳이 바로 북간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조선 독립군단요. 저기 중국 지역에 있던 겁니다. 화북지역. 그림을 잘못 그렸네. 그 화북지대. 예난 지역에서 만든 게 바로 김두봉의 조선독립동맹. 그 휘하부대가 보니까 싸웠다면 백전백승. 호화장과 반소탕자 됐던 조선의용대 아니면 조선의용군. 조선의용군 웬만해서 정답 안 된다고 했었죠? 네, 조선의용대를 여러분이 공부하셔야죠. 맞죠? 요건 조선의용군이더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 35번 지역 문제 알겠죠? 그래서 지역 문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36번 갈게요. 36번은 여러분들 무장투쟁 문제가 되겠습니다. 무장투쟁 많이 어려워하는데 대부분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그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죠? 지역. 우선 천수평 나왔고요. 그다음 뭐더라? 북로군정서. 여러분들 북로군정서 나오자마자 여러분 바로 머릿속에 무슨 대첩 나와야 됩니까? 1921년에 우리나라 한국 독립군 최대의 승리 무슨 대첩 바로 나와야 되죠? 청산리 대첩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 청산리 대첩은 북로군정서가 주력 부대다. 여러분 알고 계시겠고요. 요때는 이 전에 무슨 봉사건? 봉오동 전투 있었죠? 그래서 봉오동 전투 결과 일본 애들이 이 만주 지역에 독립군을 초토화하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하겠다 결심하지요. 그래서 군대 파견할 구실을 만들 게 훈준 사건이고, 그래서 5만 병력이 만주지역을 오고 이걸 맞섰다온 게 무슨 대첩이다? 청산리 대첩이 되더라. 여기 주력 부대가 뭡니까? 북로군정서.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도 활약했더라 안 했더라? 봉오전투 주역 대한독립군도 같이 참여했었고요. 그 밖에 우리 독립군 연합부대 최대 승리 청산리 대첩. 말이 좀 길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 청산리 대첩에 무슨 참여 일어나고요? 간도 참변이 일어났죠. 간도 참변.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 사건은 청산리 대첩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 이후에 사실 물어봤네요. 좀 제가 어찌 보면 좀 빗나간 설명했네. 하여튼에 전 이거 좌우로는 잘 되는데 그 청산리 대첩 관련해서 여러분들 또 하나 팁. 그 어랑촌, 왈루구, 천수평, 대군평 이렇게 여러 지명이 나왔더라. 알겠죠? 그럼 무슨 대첩이다? 청산리 대첩. 그것도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고르면요. 이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거. 우선 여러분들 이거는 되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13도 창의군. 여러분들 13도 창의군은 무슨 의병 때 나온 겁니까? 무슨 의병 때? 정미의병 때 나온 거죠. 13도 창의군요. 그래서 1번 기억은 뭐더라? 무슨 의병? 정미의병. 그래서 틀리고 니은 들어갑시다.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약했다. 이게 20년대 후반. 20년대 후반에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3부가 만들어지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일제는 만주 지역에서 그 독립군의 타격주에서 중국 그 군벌과 차렸던 게 뭐더라? 미스야 협약. 알겠죠? 이게 1920년대 후반 사건.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21년. 그다음에 이게 뭐더라? 20년대 후반이니까 니은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남한 대토벌 작전. 여러분들 서울 진공 작전 난 다음에 결국 어떻습니까? 실패로 끝났죠. 그 다음에 1909년에 했던 게 바로 일본이 했던 게 남한 대토벌 작전 아닙니까? 그래서 기업과 디귿은 정미의병 때 일어났던 거니까 바로 두 개 제끼고 정답 몇 번 나오면 되니까 니은과 리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도 참변 이후에 우리 독립군은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 굳이 따지면요. 첫 번째가 무슨 전투? 봉오동 전투.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대첩? 청산리 대첩. 근데 야심차게 왔다가 일본 애들이 야심차게 깨졌죠. 그래서 무슨 참변?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습니까? 연해주로 이주하게 되죠. 대한독립군단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슨 참변? 자유시 참변. 이게 20년대 딱 전반. 그 다음에 이제 20년대 후반엔 어떤 단어만 기억하면 된다고 했습니까? 3부란 단어를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3부가 결성되고 통합되더라.
그래서 3부가 만들어진 게 참정신 이렇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3부를 타격주기해서 일본에 했던 게 바로 무슨 협약이야? 미스야 협약이 되겠고, 그리고 이 미스야 협약 결과 이 3부도 뭐더라? 통치체제가 복잡하고, 그 다음 미스야 협약으로 타격받아서 3부 무슨 운동으로 갑니까? 통합운동으로 간다고 했었죠. 또 3부 통합운동 여러분들 과정은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이 통합 결과만 여러분이 기억하면 됩니다. 이 3부 통합운동 결과 여기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한국 무슨 군? 독립군. 맞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 만들어진 게 뭡니까? 조선혁명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20대 후반이 되겠고 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무슨 작전? 한중연합작전. 그렇게 맥을 잡으시고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다음 시험 대비 좀 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36번도 됐고요. 네, 정답 됐고, 자, 이제 우리 다음 문제 들어갑시다. 3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은 잘 안 나온 문제죠, 여러분들. 누구 나왔습니까, 우선 여러분들? 네, 모르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임명찬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임명찬이 스승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바로 을사의병장, 바로 최익현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임명찬이 누구의 또 밀지를 받았다? 고종의 밀지. 임명찬, 고종의 밀지. 그럼 뭡니까, 여러분들? 1900 몇 년대? 10년대. 우리 1910년대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군 단체는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 게 아니라 2개가 주로 활동했었지요. 뭐 송죽회, 간민단 여러 가지 단체가 있었지만 주로 활동했던 비밀결사 단체 뭐가 있습니까? 독립의금부. 요게 바로 뭔가? 독립의금부. 독립의금부는 임명찬, 그 다음에 고종의 밀지. 그래서 이걸 일명 뭡니까? 무슨 주의라고 합니까? 복벽주의라고 하죠. 복벽주의.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단체.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것은 뭐 복벽주의를 지정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풍기광복단과 조선국권회복단이 만들어진 게 뭡니까? 바로 대한광복회. 네, 대한광복회, 박상진, 최기중, 김자진. 맞죠, 여러분들? 요 단체는 복벽주의가 아니라 뭘 주장했더라? 그렇죠. 공화정체 주장했더라. 그거. 이 2개 단체 둘 다 무슨 결사? 비밀결사. 차이점은 얘는 복벽주의, 그 다음에 공화정체. 그 다음에 이 대한광복회하면 꼭 기억할게. 박상진, 최기중, 김자진. 박사진, 최기중, 김자진. 그 세 분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군대식 조직으로 됐던 게 특징이요. 군대식 조직으로 됐던 게 대한광복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자, 다음 그 정답만 빨리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의금부가 여러분들 국권 반환 요구서도 했었습니다. 알겠죠? 복벽주의에 더불어서 국권 반환 요구서. 그래서 정답은 요 국권 반환 요구했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는 우리 오답 정리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우회 선언 있지 않습니까? 저 정우회 선언했던 건 뭡니까? 신간회가 만들어진 계기죠. 정우회 선거는 신간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백오인 사건 1911년 했던 무슨 단체 뭐가 됩니까? 신민회가 되겠죠? 신민회. 1900 면제 11년. 요거 좀 연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제 치안유지법. 치안유지법은 몇 년대? 1925년. 그렇죠? 사회주의자 때려잡기 위해서 만든 게 치안유지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고, 백산상해. 여러분들 백산상해와 이륙양해가 뭡니까? 이륙양해. 그게 뭐죠?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그쵸? 여기 있었던 게 뭐더라? 만주에 있었던 거. 만주에 있었던 게 뭐더라? 이륙양해. 그 다음에 부산에 있었던 게 뭐입니까? 무슨 상해? 백산상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답 정리됐고요. 37번 정리됐나요? 자, 3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8번. 38번 여러분들 리순 재판 과정 나왔습니다. 우리 리순에서 재판 받았다. 근데 핵심 단어는 요겁니다, 여러분들. 우선 요거다. 대한의군 참모 중장으로 대접해달라. 요것도 여러분들 사료에서 많이 봤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핵심 단어는 무슨 평화론? 동양평화론. 리순 과목에서 지집했던 게 바로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중근 의사 하면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되겠죠? 안중근 의사는 그렇죠? 무슨 평화론 저술했다는 게 중요합니까? 동양평화론. 일본 애들은 테러리스트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안중근 의사는 동양의 평화, 세계 평화를 지향했던 사람이더라. 이 동양평화를 뭐더라? 위협한 게 뭐더라? 오히려 일본이다. 그래서 이제 뭐더라? 그것 때문에 이제 뭐더라? 그 이토 히로부미에게 계속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넌 죽어 마땅하다. 우선 말이 좀 길어졌는데 이 정도. 동양평화론의 핵심 요지 뭡니까? 중국, 한국, 일본이 뭐더라? 일본이 일치당일해서 서양 세력 몰리시자. 이게 동양평화론의 요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러일 전쟁 때는 안중근 의사는 오히려 일본을 응원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일본이 그 다음에 한단 짓거리가 뭡니까? 을사조약 체결하고, 그쵸? 우리나라 양민을 학살하고, 근데 고종을 강제 퇴위고, 우리가 주권을 계속 빼앗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또한테 편지를 계속 보내지요. 넌 죽어 마땅하다 새끼야. 너의 죄를 열거해주마. 그만 멈춰라. 이런 식으로. 너의 제목들아 고종을 강제 퇴위시켰다. 일본 양민을 시켰다. 하지만 이또가 말을 듣습니까? 않습니까? 제대로 안 듣죠. 그래서 이제 결국 안중근은 행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1909년에 어디 만주 하일병에서 저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재판 과정에서 나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참모 중장이다. 그래서 군인으로 대접해달라. 이렇게 변호했던 게 안중근 의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들 쉽게 맞힐 수 있을 겁니다. 동의합변론이 안중근이다. 그럼 정답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하얼빈역에서 누굴 죽였다? 이또 히로부미 사살했더라. 정답 2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오답 정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동양처 주식회사 폭탄 던졌더라. 척식 주식회사 폭탄 던졌던 의열단 단원 누가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누가 되죠? 나석주가 되죠? 나석주. 자, 그 다음에 3번 한인애국단을 저기 뭐 했습니까 여러분들? 만들었던 건 뭡니까? 김구 선생님이 되겠죠? 3번은 누구더라?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이 한인애국단에서 활약한 게 뭡니까? 봉봉브라더스 누가 되죠? 도쿄에서 했던 게 이봉차, 그 다음에 또 봉이 뭡니까? 윤봉길 의사.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죠? 홍커우거.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혁명간부학교를 세웠다. 이것도 뭡니까? 똑같게 바로 여러분들 그 의열단이 되겠죠? 의열단. 의열단의 단장 바로 누굽니까? 약산 김원봉이 되겠죠? 김원봉.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이완용의 부상 입혔던 건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이 되겠죠? 이재명. 그쵸? 이재명 씨. 자, 그래서 오답 정리 요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9번. 자, 39번은 여러분들 가운동이라고 합니다. 긴 말이야. 좀 생소하죠? 근데 여러분들 내용 보면요. 여기 나왔습니다. 28 독립선서. 28 독립선서에 참여한 후 이를 알기 위해서 독립선서를 숨겼다. 그 다음에 여기 핵심 단어가 나왔습니다. 누구 인산일? 고종 인산일. 자, 여러분들 28 독립선서, 고종의 인산일, 윌슨의 민족자율주의. 그래서 일어났던 게 바로 무슨 운동? 거족적 민족운동. 무슨 운동이 됩니까? 3.1운동. 그래서 여러분들 이 3.1운동과 관련된 내용을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러분들? 자, 그럼 3.1운동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처음에 무슨 시였다? 고종 인산일 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서울에서 일어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어디로? 도시로. 그 도시까지 파줄 때 무슨 시? 평화시. 그리고 비폭력 평화시인데 일본 애들은 어떻습니까? 무차별 사격. 그 다음 무슨 학살 사건? 제압리 학살 사건 만행을 벌리죠. 하지만 우리나라 민족은요, 여기서도 굴하지 않고 이 멀리 있는 농촌까지도 전폐되면서 이때부터 좀 폭력시 양상을 띠게 된다. 그래서 일본의 대응이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본은요, 그 무차별 사격하고요, 무슨 학살 사건 벌였더라? 제압리 학살 사건. 그래서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정답이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러분들 3.1운동 한 번 정도 보시면요 쉽게 맞힐 수 있겠고요. 요것보다는 여러분들 오답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답 정리. 자, 1번 조선혁명선언. 여러분들 조선혁명선언 지은 사람 누군가? 저술한 사람은요 신채호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신채호 선생님이 되고요. 그리고 이 강령을 바탕으로 해서 활동한 단체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건 뭐더라? 의열단이 되죠? 의열단.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구분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조선혁명선언이요. 당연히 내용도 중요하고 작성은 신채호. 그 활동을 지침으로 활동했던 의열단이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했다고 합니다. 신간회 조사단 파견이고 전국 각지로 나눴던 뭐합니까? 광주 항일 학생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박상진 아까 지금 하지 않았습니까? 대한광복회, 그렇죠? 1910년대에 있었던, 국내에 있었던 우리 독립군 단체더라.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한매일신부에 후원받아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는 아마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겁니다. 무슨 운동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국제보상운동. 여러분들 이 국제보상운동 지원했던 게 대한매일신부, 영국인 배대, 알겠죠? 더불어서 요것도 더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1운동, 기본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3.1운동의 결과, 그쵸? 다음 시험은 뭐더라? 3.1운동의 결과 정도, 이렇게 더 봐두시면 다음 시험 문제도 대비가 될 것입니다. 40번 문제 들어갑시다. 민족문화 수업, 일제강점기 문화사 파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채호 선생님, 여러분들 신채호 선생님, 그 신채호가 백나무신 뭡니까? 신채호와 박은식이죠? 신채호와
아이, 됐고. 신채호, 백남훈, 정인보. 알겠죠? 신채호와 박은식. 저 백남훈 씨는 사회경제사. 그렇죠? 민족주의사의 양대산맥 누가 있습니까? 신채호 선생님.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누가 됩니까? 박은식 선생님. 민족주의. 성씨만 적을게요. 그 다음에 요 민족주의사계 또 누가 있습니까? 정인보도 있죠? 정인보. 그 다음에 문일평. 다 뭐더라? 민족정신을 강조했던 사람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신채호 선생님 있죠? 신채호 선생님은 잡지 한글. 여러분들 한글 잡지 가능했던 건 뭐가 되죠? 한글 잡지 가능했던 거는 바로 뭡니까? 조선어. 뭐가 됩니까? 조선어. 그쵸? 영구회가 되죠? 조선어 영구회 20년대. 국문연구소를 뭡니까? 바탕으로 만들어진 거. 요긴 당연히 이윤재와 최연배 씨도 같이 있습니다. 그 다음 30대 가는 게 뭐더라? 조선어 학회가 되죠? 조선어 학회.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 조선어 학회는 어떤 단어 기억했었죠? 한글 단어 기억하면 된다고 했죠? 한글 잡지. 알겠죠? 조선어 뭐더라? 한글 잡지. 그 다음에 한글날 제정. 이게 조선어 연구회 1920년대에 있었던 거. 그 다음 조선어 학회는요. 어떤 단어 기억하려 했었죠? 사전이라는 단어 기억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표준어법 되죠. 맞춤법, 표기법, 외래어 표기법 이런 것들 다 한 다음에 우리말 큰 사전 편찬시 됐던 게 조선어 학회. 그래서 여러분들 1번과 2번 다 됐죠. 잡지 한글 간행을 주도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어 연구회와 이것도 됩니다. 한글 잡지 창간은 조선어 연구회, 발간은 계속합니다. 이걸 같이 계승했던 거니까 이해되셨죠? 맞춤법 통일한. 맞춤법들 다 어디 있습니까? 사전에 있는 거죠? 사전인 건 조선어 학회. 그래서 1번과 2번이요. 이윤지와 최연배 둘 다 공통점으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민족의 얼강조했다. 그게 누굽니까? 정인보 씨. 알겠죠? 정일면은 문일평은 조선신. 이런 거 강조했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열흘남아 을지문덕적, 이순신적, 아우와 비하의 투쟁. 다 누구더라? 신채호 선생님.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선사의 경제사, 식민사관의 정체성을 바탕했다. 유물사관했던 게 뭐더라? 백남훈 씨가 되겠습니다. 백남훈 씨. 누구라고요? 백남훈 씨. 그래서 여러분들 가마의 내용을 올바른 건요. 왔다 갔다 안 할게요. 네, 지금 다 말했으니까 정인보 씨가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40번 문제 됐고요. 자, 다음 4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보가 발표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이라고 나와있죠. 여기서는 임시의정원,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뭐더라? 각하. 알겠죠? 탄핵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승만이 탄핵된 거는 여러분들 1900 몇 년이더라? 25년이 되겠습니다. 23년에 국민대표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이후에 25년에 탄핵되었다. 예전에 문제가 어려울 때는 이승만 대통령 탄핵이 국민대표회의 이전이냐 이후냐 그런 거 물어봤던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선 이승만이 탄핵되었다. 그럼 임시정부더라? 이후의 사건이니까 후기 때 것만 잘 고르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2대 대통령이 누구입니까? 박은식. 그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 박은식 선생님은요 오래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임시정부가 이거 이후에 침체기에 빠져갖고 바로 국무령 중심제, 국무위원 집단체제로 바뀌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의 활동 보는 건데요. 임시정부는 활동은 이렇게 정리되죠. 무슨 형 중심제가 있었고 1919년 대통령 중심제, 그 다음 23년에 무슨 대표회의? 국민대표회의. 이 국민대표회의가 임시정부의 위기라고 그랬었죠. 요게 된 이유는 뭐더라? 교통제와 연통국 파괴, 그 다음에 또 뭔가 이승만의 위임 통치론. 그것 때문에 열렸던 게 국민대표회의고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다 흩어진다고 했었죠. 그 이후에 이승만은 탄핵당한 게 25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25년에 임시정부 이 이후에 침체기죠. 침체기 때가 뭔가? 국무령 중심제, 국무위원 집단주체. 25년과 27년 헌법이 그렇게 바뀌어지고 이 침체된 임시정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31년에 만든 게 뭐더라? 한인 애국단이 되겠고 그 한인 애국단 누구의 의거 때문에? 윤봉길의 의거로 임시정부는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40년 충칭에 가서 만든 게 주석제, 김구 선생의 강력한 체제로 만든 게 주석제 40년, 그 다음에 부주석제가 바로 44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나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40년에 우리가 충칭에 정착한 다음에 그래서 만든 게 뭐더라? 여러분들 한국 광복군이 되겠고 그 다음에 조서왕의 건국강령 삼균주의를 발표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지 1번 삼균주의가 41년 알겠죠? 41년 바로 충칭에 있을 때 주석제에 있을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육군주만 참의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육군주만 참입은 언제 때? 이거 나머지 다 이 대통령 중심일 때, 요때 많은 활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군자금 모집하기 위해서 뭐하고요? 애국공채, 그쵸? 그 다음에 연통제약 교통국 이용했었고, 그 다음 외교활동 뭐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구미의 이승만, 파리의 김규식, 소련과 이동희, 이런 활동이 있었죠? 그 다음 문화활동은 무슨 신문? 그 사료편찬소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어떤 거? 사료편찬소, 독립신문,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군사활동에 육군주만 참의부, 광복군 총사령부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상해 무관학교, 그 다음에 한인 비행양선소 이런 거 있지만 활동은 좀 미흡했습니다. 이런 많은 군사활동이. 알겠죠? 그래서 이 초창기 때 활동, 육군주만 참의부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한인 비행사도 요 군사활동에 들어가면 되겠고요. 국민대표회는 23년 요거 전이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파리 강화에는 무슨 활동? 외교활동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이렇게 마음이 됐나요? 그래서 임시용문 여러분들 공부할 때요. 이렇게 대통령 중심부터 주석제까지 이게 통으로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험 대비해서 꼭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고 42번 들어가겠습니다. 42번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민족운동 말했고요. 살림살이가 가난해졌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왔습니다. 조선물산. 1920년대 초창기 때였던 물산장려운동. 조선물산. 물산장려운동 어떤 단어입니까? 토산품 애용에 우리 것 우리가 만들었을 자 이런 단어가 나오죠. 바로 평양 조만식이 처음에 시작했던 게 물산장려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42년 들어갑시다. 방금 전에 말했듯이 누가 조만식이 어디서 나왔다? 평양에 들었다. 기억 들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작회와 토산품 애용에 정답 바로 나왔죠? 기억과 니은 1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좀 구분 잘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국채보상운동과 물산장려운동 둘 다 경제적 구구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국채보상운동은 언제 일어났던 겁니까? 1907년에 일어났던 것이고 그 다음에 이 국채보상운동은 누가 했습니까? 대구지역. 대구 누가 했더라? 서상돈이 했던 거. 알겠죠? 대구 지역의 서상돈이 중심했던 게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관련된 문제 이따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조만식 그쵸? 평양에 했던 거 요거 두 개입니다. 물산장려운동 이건 1920년대 알겠지? 초창기 때 일어났던 거 둘 다 경제적 구분되면 구분 꼭 좀 해라는 거. 그 다음 릴버는 그 전혀 다른 계열의 운동이 되죠? 바로 프랑스, 일본의 노동단체. 노동단체 하면 뭐냐? 사회주의 운동 계열. 그럼 여러분들 사회주의 운동에서 가장 유명했던 거 1929년에 일어났던 바로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무슨 총파업이 될까요? 원산 총파업이 되겠습니다. 자, 오답 정리까지 했으면 됐고요. 43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1910년대냐, 20년대냐, 3, 40년대냐, 일제 통치 방식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죠? 가 법령이 적용된 일제 정책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하늘병합 이후 회사 나왔고요. 회사가 이제 신고제인지 허가제인지 알아맞히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슨 제더라? 허가제. 일본 허락받고만 설치할 수 있더라. 이건 바로 뭡니까? 1900 몇 년대? 10년대. 무단통치시기 때. 그렇죠? 일제는 1910년대 무단통치시기, 문화통치시기, 민족말살통치시기. 이렇게 나누죠? 여기 무단 10년대. 이거 뭐더라? 문화. 그 다음에 여기가 민족말살통치기라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회사령이 허가제. 회사령 허가제가 바로 뭡니까? 10년대. 회사령 허가제가 10년대. 그 다음에 20년대는 문화통치를 배경으로 해서 회사령이 뭐 한다고 했습니까? 폐지. 그래서 폐지되고 요게 바로 무슨 제? 신고제. 알겠죠? 요거 좀 구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문화통치 때가 신고제, 문신 이렇게라도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요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어떻습니까? 그 민족기업 설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같은 것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910년대 정책으로 올바른 거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10년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2차 조선개혁. 여러분들 1차가 10년대, 2차가 뭐더라? 문화통치 시기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범죄 직결례. 이게 뭔가? 다른 말로 직결심판권. 10년대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 뭐가 있습니까? 직결심판법. 그게 뭡니까? 범죄 직결례 저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들어가면 되고요. 그 조선사상범 예방구금령.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악법이죠. 그 예전에 제가 제일 노상방이래. 뭐 하여튼 제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제 값을 다 받고 치르고 나왔어요. 근데 너는 또다시 그럴 것 같으니까 또다시 구금해라. 그냥 말도 안 되는 악법이죠. 이게 뭐더라? 당연히 이 미친놈 할 때 민족말살통치 때 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41년에 제정된 게 바로 예방구금령, 조선사상법, 사회주의자들, 너네들 또
뭐더라? 체제 전복할 거다. 그리고 다시 궁금했던 거. 여러분들 논총진흥운동은 30년대 언제더라? 전반. 알겠죠? 저건 아까 침에 몇 년? 41년이고요. 그 30년대 전반에 했던 게 남면 북양정책과 뭐가 있었습니까? 남면 북양정책과 농촌진흥운동 30대 언제더라들 초창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국가총동원법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대표적인 중일전쟁 이후에 38년에 제정되었던 그냥 대강 적을게요. 38년 동안 뭐가 됩니까? 민족 말살통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년대, 20년대, 3, 40년대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 다음 시험 대비해서 제가 언급하지 않았던 것까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44번 운동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4번 운동은 여러분들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형평성 문제거든요. 우선 진주에서 일어났다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습니까? 공평은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령이더라. 이거는 여러분들 형평사 나온 문제인데 형평사 항상 백정칭호, 모욕적인 비액정칭호 이것 때문에 형평사 이런 쉬운 문제. 근데 여러분들 형평사 나왔던 문제들 보면 기출문제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어떤 단어만 딱딱 찍고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그 사료 한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한국사 난이도는요 어떤 핵심 단어 빼고 다른 지문 주는 거 그럼 난이도 확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자료 나올 때는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습관 꼭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단어 공평은 뭐더라? 사회의 근본이요. 애정은 인류의 본량이라. 이거 형평사 나왔던 자료에서 계속 나왔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주 이학찬이 했던 형평사, 백정이나 사회적 차별운동 없애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백정의 사회적 차별 없애자 몇 번?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잡지 동강을 발행했다. 저 선택지는 여러분들 나중에 형광펜 칠해놓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중요한 문제보다는 이런 건 아마 웬만한 교재 없을 겁니다. 알겠죠? 아마 추가시켜야 될 겁니다. 저거는 1926년에 알겠죠? 26년에 사회주의에 대응해서 그 흥사단 계열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게 흥사단이거든요. 우리 안창호 선생님 대표적인 뭡니까? 안창호 선생님은 실력 양서운동이 되겠죠? 안창호 선생님은 흥사단 만들었고요. 이쪽 계열의 잡지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잡지는 몇 년대, 20년대 이후에 나오죠. 그거 전부더라 사회주의에 대응해서 만들어진 그냥 잡지다. 그 정도만. 됐나 여러분들? 무슨 주의에 대응해서? 사회주의 대응해서 만들어진 거다.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김광재.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침에 배웠던 경제적 구운동 1907년에 했던 거. 여러분들 1907년에 대구 서상동이 했던 게 뭐가 되죠? 국채보상운동이죠? 그 대구 서상동과 누가? 김광재가 중심을 했던 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면 됐고, 한일 간의 충돌이 일어났다.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한일 간의 충돌, 1929년에 일어났던 바로 광주 항일학생운동이 되겠습니다. 이건 연도만 적고 넘어갈게요. 너무 쉬우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가 있습니까? 분하로드 운동. 맞죠?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1930년대, 그쵸? 초반이 일어났던, 그쵸? 동아일보의 분하로드 운동. 29년 했던 게 조선일보의 뭡니까? 문자 보급운동이 됩니다. 그 다음 31년 했던 게 동아일보의 뭐더라? 문자 보급 운동. 됐나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우리 오답 정리됐고요. 자, 이제 다음 시험 문제에 대비해서는 이건 뭡니까? 사회적 운동 있지 않습니까? 일제강점기 사회, 사학운동이라던가 형평운동, 여성운동 그런 파트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 꼼꼼히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제 다음 45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5번 무장투쟁이다 보니까 되게 어려웠을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우선 이게 뭐가 되냐면 우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합니다.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선 혁명가들. 그리고 중국 항전 중에 조선 독립을 쟁취할 것이다. 핵심 단어는 요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조선 민족 전선 연맹. 우리 30년대 후반은 여러분들 군사단체가 몇 개가 되죠? 2개가 되죠? 30년대 후반에 군사단체. 한커 지역, 그쵸? 여러분들, 한커 지역. 우한에서 나왔던 게 바로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바로 여기서 만들어진 게 민족혁명당. 35년에 민족혁명당. 누가 제창합니까? 민족혁명당. 김원봉이죠? 김원봉. 그 다음에 이때는 좌우 합작으로 출시된 거 맞습니다.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좀 최대한 빠르게. 민족혁명당은 좌우 합작으로 누가? 김원봉이 만들었더라. 하지만 우위애들이 이탈하게 되죠. 원래 김구 선생님 여기 참여하지 않고 김구 선생님 어디로 가게 됩니까? 충칭에 가게 되죠. 우리가 아까 했던 40년에 정착해서 주석제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 임시정부 희하에 무슨 단체가 만들어집니까? 한국 뭐가 만들어집니까? 광복군이 만들어지죠. 광복군.
그래서 이 나중에 우익계들이 이탈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자위계들만 남겠죠. 그래서 자위계들이 많이 쓴 단어 조선민족혁명당 이렇게 이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이 뭘로 바뀌고요? 여기 났지? 조선민족전선연맹으로 바뀌게 되고요. 저 조선민족전선연맹에서 만들어진 게 38년에 조선 무슨 대가 됩니까? 의용대. 이 조선의용대 의인요, 바로 중국 관내에서 만든 최초의 뭐더라? 한인 군사단체.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단체는 어떻습니까? 두봉이. 김두봉이 어디로 가고요? 위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 조선독립동맹, 그 다음에 조선의용군으로 되고요. 나중에 김원봉은 어디로 옵니까? 한국강군에 합류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가군사조직. 자, 그래서 이 가군사조직은요, 제가 말했듯이 중국 관내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한인 무장단체다. 요게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38년에 정답 몇 번? 5번. 그리고 혹시 모를까봐 이거 둘 다 중국 국민당에 지원받았다. O 아니면 X? 이거 맞습니다. 둘 다 중국 국민당에 지원받은 거는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영릉강 전투. 요건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영릉강 흑령선 전투. 조선 혁명군이 했던 것입니다. 알겠죠? 그 30대 전반에 요쪽에서 양세봉 장군의 조선 혁명군. 영릉강 흑령선 만주사변 이후에 국내 진공작전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국내 진공은 바로 한국 광복군이 되겠죠? 그렇게 들어가면 되겠고, 동북항일연구는 여러분들 조선혁명군과 한국 독립군이 여기 한국 독립군이 뭐 어떤 전투 벌입니까? 한국 독립군이 쌍성도, 대전자령, 사도하자 30대 전반입니다. 조선혁명군 영릉과 흑령선 전투 30대 전반 때 활동하다가 결국 일본이 이쪽을 다 석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단체는요 어디로 옵니까? 그렇죠? 이쪽으로 내려오겠죠. 그때 많은 게 바로 민족혁명당 30대 중반 때. 되셨나 여러분들? 35년에 고게 되겠고 여기 만주직에서 끝까지 활동했던 게 바로 뭔가 동북항일연군. 그렇죠 여러분들? 이 동북항일연군이 바로 뭔가 김일성의 수령이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웬만해서 정답 된다는 안 되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중국 호롱과 더불어서 싸웠다. 아까 말했듯이 한국 독립군 쌍성도 대전자령, 사도하자 이런 전투를 했던 게 한국 독립군 지청천 장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5번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 무장투쟁은 여러분들 좀 힘드니까 아마 개념 정리, 개념 강의를 따로 보시면서 한번 깔끔하게 잘 정리해 주시는 게 나을 겁니다. 자, 이제 46교부터는 현대사가 되겠죠? 자, 이제 현대사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윤보선의 의원이 국회에서 208표에서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 몇 대? 4대 대통령. 알겠죠? 요거 바로 해도 되고, 내각 책임제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각 책임제. 알겠죠? 내각 책임제를 골자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선출된 윤보선. 그래서 밀축은 헌법이 적용된 시대. 바로 몇 공화국? 2공화국을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요. 1960년대. 알겠죠? 우리 1960년대 바로 무슨 혁명? 살구 민주화 혁명. 개로서 이승만은 하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이 직접 내렸던 하야 된 대통령 이승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 정도만. 그래서 만들어진 게 무슨 과도 입법정부? 허정이 과도 입법정부 만들고요. 요 허정 과도 입법정부에 몇 차 개헌이 일어납니까? 3차 개헌. 이 3차 개헌이 바로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알겠죠? 내각 책임제. 그 다음에 양원제 국회로 되었던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3차 개헌의 특징 뭐라고요? 무슨 책임제? 내각 책임제. 그 다음 무슨 제다? 양원제. 그래서 옛날에 수능 문제는 이게 많이 나왔습니다. 민의원과 참의원.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됐다. 그럼 뭐더라? 요때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원제 국회는 우리나라 역사에선 2번 일어납니다. 오늘 문제 풀이할 때 했었는데 중추원 때 관선의원과 민선의원 독립협회 할 때 말씀드렸죠? 그와 더불어서 독립협회 때 그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때 때 뭐더라?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헌법이 적용된 거, 그럼 아마 정답은 몇 번? 여기 나와있죠? 민의원과 참의원. 문제 되게 디테일하지요? 요거 3차 기원 이렇게까지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5번 하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오답 정리하고 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법, 이건 무슨 국회가 했다는 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건 이거 무슨 국회가 했더라? 재헌국회가 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49년인데 연도보다는 재헌국회가 했던 거. 재헌국회가 했던 게 우리나라 몇 대 국회? 1대 국회. 그 다음에 이 재헌국회만 임기가 몇 년이었다? 2년. 그 다음에 재헌국회 했던 거 2가지 기억합시다. 7파 처단 문제와 토지개혁. 뭐라고요? 재헌국회는 임기가 2년, 친일파 문제, 반민족 행위자 특별처리법, 그 다음에 더불어서 무슨 개혁했더라? 토지개혁. 요거 2개만은 절대 까먹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통일주체 국민회의. 이건 뭔가 박정희 때, 그쵸? 박정희 때 나온 거죠? 예, 대통령이 이제 여기서 뽑게 되죠. 예, 그 다음에 2년 뭡니까? 임기의 국회의원 선출,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예, 이건 뭡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초대 헌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재헌국회에서. 바로 뭔가? 재헌국회가 만들어진 헌법. 우리나라 초대 헌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헌법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문제 틀린 거 없어요, 지금? 헌법으로 따지면 이거 다 뭐더라? 우리나라 초대 헌법. 알겠죠? 이것도 우리나라 초대 헌법이 되겠고, 2번은 무슨 헌법이라고 하면 될까요? 유신헌법. 그 다음에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이건 몇 차 개헌 때? 4.4.5.2 이후. 알겠죠? 2차 개헌 이후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 헌법들, 그거 뭐지? 예, 몇 차 헌법이다. 연도보단 그냥 여러분들 공화국 있죠? 공화국 때마다 그게 좀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제가 설명한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는데, 그냥 이쪽 잘 정리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거 4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의문이 채택된 시기, 요건 뭡니까, 여러분들? 예, 총회가 담임한 한국 문제. 무슨 총회 나왔습니다. 총회는 한국 대표 한국문에서 정당 출시하자. 이게 핵심이다. 총회에서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 설치하자. 그리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영해 감시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유엔 총회 내용. 바로 유엔 총회 어떻습니까? 남북한 인구 비례해서 총선거 실시해라. 이런 명령 나왔던 거.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요 시기 고르란 연표가 되겠습니다. 우리 광복이후는 45년부터 몇 년까지? 46년, 47년, 48년. 그죠? 46, 여기가 46, 그 다음에 여기 47, 47, 그 다음에 48년, 그쵸? 48년.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48년 8월 15일 날, 이 과정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는 좀 길어질 것 같네, 또 설명하면. 그래서 빠르게. 여러분들 건준이 있었죠, 건준. 그 다음에 조선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포고령이 9월 달에 떨어지고, 우리 45년 12월 달에, 45년 10월 때 무슨 회의 있었다? 모스크바 3상회. 이것만 여러분 절대 까먹지 말아야 되죠. 모스크바 3상회 회의. 되겠죠? 그리고 이걸 길과 찬타가 반타로 찢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46과 47년 사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몇 차 미소? 46년 여러분들 3월 달에 몇 차? 1차 미소. 실패로 끝나고 이승만의 무슨 발언? 정읍 발언 있었죠? 이승만의 정읍 발언.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들? 요 정읍 발언 계기로 무슨 합작위원회? 좌우합작위원회. 그 다음에 47년 5월 달에 바로 몇 차 미소? 2차 미소 공대회. 결국 실패.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어디로 가더라? 그쵸? 한반도 문제 유엔 총회로. 네, 그래서 유엔 총회로 이관된 바로 47년 9월 달의 상황 이후, 9월 달 시기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지, 여러분들? 결국 또 합의 안 보고 유엔 어디로? 48년 2월 달에 유엔 소총회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유엔 소총회 결과 5월 10일 총선과 결의되고, 그 다음에 4월 달에 48년 4월 달에 김구 선생님의 남북한 연석회의. 거의 결국 이것도 실패를 끝나고 5월 10일 날 우리나라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 이 과정 순서는 여러분이 머릿속에 다 그려놔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2차 미소 공동위원회 그 이후에 문제가 어디로 간 거? 유엔 총회로 갔던 거. 요거 알아두시면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내용 다 아셔야지만 다음 시험 문제도 여러분 맞힐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8번 문제. 이제 다 끝나가네요. 자, 여러분들 가민주화운동이 되겠습니다. 그 민주화운동 하면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4.19, 5.18, 6월 민주항쟁인데 요거는 이제 잘 안 나오는 바로 부산과 마산. 알겠죠? 79년에 바로 무슨 항쟁이 됩니까? 부마 항쟁이 되겠습니다. 그 79년이면 여러분도 알고 있죠? 이번에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가 만들어진 79년. 맞죠? 11.6 사태 배경이 됐던 게 바로 부마 항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과 마산으로 여러분이 좀 알아맞혀야 됩니다. 그 다음 야당 총재 국회의원 제명. 저것도 뭐합니까, 여러분들? 저것도 그 하나의 뭡니까? 힌트가 되거든요. 이 부마 항쟁이 일어난 건 그 YH 무역사건이라고 우리나라하지 않습니까? YH 무역사건. 그래서 이 YH 무역사건을 옹호했던 게 바로 뭡니까? YS가 되죠. 김영삼. 그래서 김영삼이 박정희를 뭡니까? 비판하니까 결국 제명당하고요. 알겠죠? 그래서 이 부망쟁은 YY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김영삼의 텃밭이 뭐더라? 부산과 마산. 그래서 부망쟁.
그래서 이 부망쟁을 둘러싸고 알겠죠? 예, 그 다음에 강령과 온건의 대립으로 나왔던 게 11.6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또는 권력 다툼의 하나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보면 하나의 미스테리. 그래서 여러분들 남산의 부장들, 그 영화가 남산의 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되게 좋게 잘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인기도 그렇다가 하지만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직격탄하는 게 남산의 부장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로의 차원에서 나중에 한번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여튼 부망쟁이고요. 자, 부망쟁이가 관련된 건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 부망쟁이가 관련된 건 그렇죠? 바로 요걸 계기로 해서 16 사태가 난다. 바로 박정희의 유신체제 끝났다. 정답은 1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민군 나왔다. 여러분들 시민군까지 주겠던 건 뭡니까? 5.18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 5.18 광주 민주항쟁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3번 허정과도 입법 정부했다. 요건 우리가 아까 전에 문제 풀었던 4.19 혁명 결과가 되죠? 4.19 혁명 결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세계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였다. 요거 다 뭡니까? 그 2번하고요. 요 두 가지. 4번 묶여집니다. 알겠죠? 5.18 민주항쟁으로요. 그 다음에 대통령 하야했다. 요것도 와. 그래서 3번하고 5번은 묶어지네요. 3번, 5번. 예, 괜히 3번, 5번 보니까 바로 4.19 혁명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49번. 밑줄근 선거라고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선거는 어떤 선거인지 알면 됩니까? 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었다. 바로 1987. 알겠죠? 1987. 그래서 요 1987. 아, 왜 그래? 1987 때 몇 월 민주항쟁 결과? 6월 민주항쟁 결과. 6월 민주항쟁 결과. 6월 민주항 결과 마늘이 몇 차? 9차. 알겠죠? 9차 헌법. 오늘날 현행 헌법이죠. 대통령 직선제 5년 단임제. 그거에서 이제 나온 선거. 그 6월 민주항 결과 첫 번째 선거가 되겠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요.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87년에 일어났던 바로 우리 선거가 되겠고, 이 선거 결과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전두환 다음에 나왔던 게 누굽니까? 노태우가 되죠, 노태우. 그 김영삼과 김대중이 뭡니까, 여러분들? 같이 나오면서 어부지로 당선된 게 뭡니까? 노태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3당 합당 추진하고 김영삼, 그 다음에 김대중 이렇게 이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요 선거가 실시된 배경은 문제는 이 선거가 실시된 날이 아니라 배경이죠. 그냥 1987 부르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1987 때 여러분들 6월 민주화 때 꼭 기억할게. 4.13 호헌조치 꼭 기억하면 되겠고요. 4.13 뭐 조치? 호헌조치. 그 결과 무슨 선언? 6.29 민주화 선언. 그래서 여러분들 꼭 요거 좀 박종철 그것만 알지 말고 이 두 개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시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호헌절패 6.29 민주화 선언.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3당 합당 누가 한 겁니까, 여러분들? 그건 바로 노태우가. 그 이후에 노태우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대통령은 어부지로 됐지만 여당 의원들은 다 떨어지죠. 그래서 자신의 당을 키우기 위해서 김영삼과 3당 합당 추진했던 게 바로 노태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김영삼은 욕을 좀 먹었죠, 처음에. 그래서 요 국제금융 받게 되었다. 그건 누굽니까? 김영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고요. 발췌기화는 누구 때인가? 이승만 때, 52년에 했었던 이승만 때가 되겠습니다. 이승만 때. 그 다음에 3.15 부정선거, 요것도 뭔가 6월 민주항 결과 이승만 때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49번 됐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요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누구 때 되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국민기초생활법은요 1999년 알겠죠? 1999년 누가 되죠, 여러분들? 김대중 아저씨. 김대중 아저씨 때 내용. 그래서 요 문제 핵심 문제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누구 때 되었다? 김대중 때 되었다. 그걸 좀 알아맞히는 문제. 좀 어쩌면 세부적인 내용에서 몰랐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김대중 아저씨 때다. 김대중 아저씨 때다. 그럼 금방 나오죠? 우리 남북한 정상회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개성공단 설치. 맞죠? 그 다음에 이산가족 정례화. 그 다음에 이산가족 서신교환. 그 밖에 보더라. 금강산 관광, 육로 관광까지 됐던 게 김대중 아저씨 때. 그래서 여러분들 개성공업 요 건설에 합의되었다. 정답 몇 번? 4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오답 정리합시다. 14 남북공동선언 있죠? 14 남북공동선언. 요건 그 다음 누굽니까? 노무현 아저씨 때. 그 14 남북공동선언 여러분들 시험제 많이 안 나온 게 그 김대중 아저씨 때 6.15 공동선언 이후 개성공단, 경인선 설치, 그 다음에 금강산 육로 관광 이런 것들을 더
꾸준히 더 잘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왔기 때문에 잘 안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냥 14는 뭐더라? 노무현 대통령 때다. 그 정도만 여러분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비핵화 공동선언 누굽니까? 그 노태우 때가 되겠죠. 노태우 때. 남북한 조절위원회 이건 뭐라 보니까 남북한 조절위원회는 언제입니까 여러분들? 그 72년 74 그렇죠. 남북 공동성명 이후에 민족 자주 평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통일의 몇 대 원칙? 3대 원칙, 그다음에 남북한 조전의 7.4 남북공동선언과 관련이 있더라. 최초의 이산가족은요, 몇 년입니까? 85년, 80년대 누굽니까? 전두환 때 했더라.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좀 기운이 빠져갖고 설명 제대로 현대사는 좀 대강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문제풀이 찍는 이유는 딴 게 아니죠. 문제는 우선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이 몰랐던 거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그 파트 있지 않습니까? 어떤 파트 틀렸다, 뭐 무장투쟁이 틀렸다, 그럼 무장투쟁을 여러분이 꼼꼼히 잘 정리해 줘야지 다음 시험에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험 또 해설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